오늘은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안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방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유방외과와 성형외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유방암 수술 및 유방재건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외과에서 시행되는 유방암 절제술은 크게 부분 절제술과 전 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몇 개만 검사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 수술 또는 더 많은 림프절을 절제하는 애과부 림프절 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유방 절제술의 약 3분의 1 정도는 부분 절제술이며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모든 환자분들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부분 절제술 후 유방 재건도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보형물은 사용되지 않고 절제술 후 남은 유방 조직을 재배치하거나 가슴 근처나 등 조직을 옮겨서 재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현재 건강급여의 대상은 아닙니다. 전절제술은 원칙적으로 유두 및 가슴 피부 아래에 있는 모든 유방 조직이 제거가 됩니다. 유방암이 유두와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유두가 보존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두를 보존하더라도 수술 후에 유두와 그 주변 조직의 혈류 문제로 일부 또는 전부가 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은 양측이 대칭이면서 여성성을 나타내는 기관으로서 여성의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다른 기관들과 달리 수술에 의해서 훼손된 외형이 환자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 수술 후 유방 재건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유방암 환자에서 재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5년부터 유방암 또는 일부 유방암 유전자 양성으로 유방 전 절제술로 시행되는 모든 유방 재건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 재건은 유방암 수술 후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환자분 본인입니다. 유방암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하지 않고 완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방재건도 이러한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유방재건도 유방암의 재발 확인을 위한 검사, 재발 후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 재건을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즉시 재건과 지연 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 재건은 유방외과에서 유방 절제술 시행 후 바로 이어서 유방 재건을 하는 방법을 말하며 재발 가능성이 낮은 경우 권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신 마취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입원 기간 및 회복 기간,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 또한 지연 재건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연 재건은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권하게 됩니다. 유방외과 수술과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치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재발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유방 재건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유방 재건을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인공물질을 이용한 재건과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물질은 주로 실리콘 보형물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방법은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우리 몸에 추가적인 흉터를 남기지 않으며 수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수술 후 조직이 수축하면서 유방 모형의 변형이 생기는 구형 구축의 가능성, 또 장기간 관찰했을 경우 정상측 유방과의 비대칭 가능성, 그리고 5% 내외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수술 후 감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중 감염은 어떤 경로든 세균이 수술 부위로 들어가서 수술 부위가 붓고 붉어지며 통증, 열광과 더불어 분비물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조직 재건의 경우 아랫배, 등, 안쪽 허벅지, 엉덩이 등에서 조직을 얻어서 가슴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이 중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은 아랫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랫배를 이용하는 수술은 재건 수술 시간만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소요되며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꼽 아래쪽에 40-50cm 길이의 긴 가로 흉터가 남게 되며 수술 후 매우 드물게 탈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으로 옮겨진 뱃살에 피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뱃살의 작은 혈관과 가슴의 작은 혈관을 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뱃살 전체가 살지 못하여 수술이 실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조직 재건의 경우 일단 성공하게 되면 모양과 촉감이 매우 자연스럽고 체형의 변화를 따라 가슴도 함께 변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높고 환자분 자신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 재건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2단계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단계 재건은 말 그대로 유방외과 수술 후 보형물이건 자가조직이건 한 번의 수술로 유방의 형태를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방외과에서 전절제술 시 피부 절제량이 많아서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남은 피부의 혈류가 좋지 않거나 또는 반대편 유방도 확대를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재건을 하지 못하고 일단 조직 확장기를 삽입하게 됩니다. 조직 확장기는 바람 빠진 풍선과 유사한 기구로 삽입 후 성형외과 외래에서 이 기구에 조금씩 물을 넣어서 피부를 늘리게 됩니다. 최소 3에서 4개월 후 피부가 충분히 늘어난 후에 다시 성형외과로 입원하여 전신 마취하에 확장기를 제거하고 최종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가조직 재건에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을 때 자가조직의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조직 확장기를 넣고 방사선 치료 후에 2차 수술로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유방 축소술은 원래 성형외과에서 시행되는 수술로서 피부와 유방 조직 일부를 절제하여 가슴 크기를 줄이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현재 암 조직의 위치나 크기가 적당하다면 유방 축소를 하면서 동시에 암 조직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암으로 진단받은 쪽은 외과에서 먼저 암 조직을 절제한 후에 성형외과에서 추가적으로 절제를 하여 적당한 크기의 가슴을 만들고 반대측 정상 가슴은 일반적인 유방 축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평소 큰 가슴으로 고민이셨던 경우 암 치료도 하면서 가슴 크기도 적당히 줄일 수 있어 유용한 방법입니다. 평소 유방이 작아 고민이셨던 환자분이 전절제술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1차 수술에서는 확장기를 넣고 2차 수술에서 확대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수술은 성형외과로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확장기를 빼고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며 반대측 가슴은 재건된 가슴의 형태와 부피에 맞춰서 약간 작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삽입하여 대칭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유방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난 후 유륜과 유두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이를 재건하게 됩니다. 유방 재건 후 보통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유두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 수술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수술 부위에 마취 주사만 놓고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이 안 걸리며 1에서 2주 후에 실밥을 뽑으면 유두가 완성됩니다. 유두를 만들고 보통 3개월 이상 지났을 때 유륜 문신을 하게 됩니다. 문신은 수술방이 아니라 외래에서 약 15분 내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 외래 치료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암의 치료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지만 방사선 치료가 유방 재건의 결과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형물 재건의 경우 구형 구축의 빈도가 증가하여 비대칭 가능성이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자가조직 재건의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받지 않은 경우보다 모양이나 촉감이 덜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치료는 암의 완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최근 방사선 치료 기술이 발전하여 이전보다 치료에 의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유방 재건 후에도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의 권고를 따라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 재건술 후에도 보조 항암요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종류나 환자 컨디션에 따라 치료 중 재건 부위에 미열이나 발적 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종양내과와 성형외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암 치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수술 의사가 로봇을 조작하여 로봇팔로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좁은 공간에서 보다 좋은 시야로 정확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국내 최초로 이 수술을 시도하여 성공한 바 있으며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유두 주위에 약 10cm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재건이 잘 시행되더라도 흉터가 눈에 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봇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가슴 옆쪽 부위에 짧은 세로 흉터만 남게 되어 정면으로 보았을 때는 가슴의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 후 모양이 자연스럽고 기존 방법에서 종종 발생하는 유두괴사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도 실리콘 보형물이나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방재건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성공적인 수술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